어느 여름밤 나는 친구들과 함께 우리가 흔히 하던 대로 인터넷에서 공포 이야기를 찾아 읽고 있었다. 우리 모두는 공포 이야기에 중독되어 있었고 매일 밤이면 각자 가장 무서웠던 이야기를 서로에게 들려주는 것이 일종의 일상이 되었다. 그날 밤도 예외는 아니었다. 그러나 그날은 조금 특별한 날이었다. 인터넷의 한 모퉁이에서 우리가 읽은 이야기 중 가장 섬뜩하면서도 이상한 이야기를 발견했기 때문이다. 그 이야기는 오래된 웹사이트라는 제목이었다. 이야기는 1990년대 후반 인터넷이 이제 막 사람들에게 널리 퍼지기 시작했던 때로 거슬러 올라갔다. 어느 작은 마을에 살던 한 소년이 우연히 인터넷에서 매우 오래되고 거의 잊혀진 웹사이트 하나를 발견했다고 했다. 그 웹사이트의 구조는 요즘 기준으로는 원시적이었지만 그 소년에게는 매우 흥미로웠다. 그는 그 사이트를 탐험하기로 했다. 사이트에는 여러 개의 게시판이 있었는데 가장 유명한 게시판은 현실과 환상의 경계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었다. 여기에는 주로 사람들의 이상한 경험담과 꿈을 묘사한 글들이 올라와 있었다. 하지만 가장 인상적이었던 것은 어떤 글들은 마치 그 소년의 생각을 읽은 것처럼 그가 최근에 겪은 사건들과 일치하는 내용이었다. 어느 날 소년은 사이트의 한 구석에 감춰진 또 다른 게시판을 발견했다. 게시판 이름은 눈을 뜨지 말아야 할 꿈이었다. 궁금증에 가득 찬 그는 그곳에 게시된 글들을 읽기 시작했다. 그 글들에는 대부분 특정 상황에서 눈을 뜨지 말라는 경고가 가득했다. 하지만 그 경고문들은 어느 날 밤 갑자기 현실이 되었다. 그는 꿈속에서 끔찍한 존재와 마주했다. 그것은 인간이 아니라 어떤 형체를 알아볼 수 없는 어둠 그 자체였고 소년은 그 존재 앞에서 눈을 감고 있었다. 갑자기 그 웹사이트에서 읽었던 경고문이 떠올랐다. 눈을 뜨지 말아라. 내가 깨어나는 순간 그 존재는 현실이 된다. 하지만 공포에 질린 소년은 결국 현실의 경계를 넘고 말았다. 눈을 떠버린 것이다. 그 순간 그는 자신의 방 침대 끝에 서 있는 그림자를 보았다. 그것은 꿈속 존재와 동일한 모습이었다. 그는 너무 무서워 다시 눈을 감아버렸지만 그것이 무용지물임을 알고 있었다. 그 존재는 현실로 넘어왔고 이제 다른 누군가에게 다가가기만을 기다릴 뿐이었다. 이 글을 다 읽은 순간 우리의 등골이 서늘해졌다. 마지막에는 그 웹사이트가 아직도 존재할지도 모른다는 이야기로 끝맺고 한 인터넷 주소가 적혀 있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사이트를 방문할 엄두가 나지 않았다. 무언가 이 이야기가 단순한 허구가 아닐지도 모른다는 불길한 예감이 들고 말았기 때문이다. 다음날 아침 우리는 그 웹사이트에 대해 더 알아보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아무리 인터넷을 검색해봐도 그 사이트에 대한 흔적은 찾을 수 없었다. 마치 존재한 적도 없는 것처럼 그 이후로도 우리는 매일 밤 공포 이야기를 읽었지만 그날의 그 이야기는 머릿속에서 쉽게 떠나지 않았다. 시간이 지나 나는 그것이 단순한 이야기에 불과하다고 스스로를 설득하려 했지만 여전히 어딘가에서 그 사이트가 열리고 있을 것만 같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다. 때로는 밤이 깊어질수록 그 존재가 내 방 안 어딘가에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다. 그리고 언젠가 다시 그곳을 우연히 발견하게 된다면 이번에는 눈을 절대 떠서는 안 되겠다는 다짐을 하며 이야기를 마쳤다. 두 번째 이야기는 가을 저녁 찬 바람이 불기 시작하는 어느 날이었습니다. 대학생인 민수는 평소처럼 도서관에서 늦게까지 공부를 하고 막차를 타기 위해 정류장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고요한 거리에는 가로등 불빛만이 길을 비추고 있었고 사람 한 명 보이지 않았습니다. 민수는 조금 으스스한 기분이 들었지만 빨리 집에 가야겠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역까지 가는 길은 오래된 골목을 지나야 했는데 그곳은 오래전부터 귀신이 나온다는 소문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민수는 그런 이야기를 믿지 않았기 때문에 크게 신경 쓰지 않고 이어폰을 꽂고 음악을 들으며 걸었습니다. 그런데 골목을 절반쯤 지나가던 민수는 갑자기 이어폰 너머로 이상한 소리를 들었습니다. 음악 소리를 뚫고 뭔가가 스르르 기어다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는 이어폰을 빼고 주위를 둘러보았지만 어두운 골목길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아, 바람 소리겠지. 민수는 그렇게 생각하며 다시 걷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때였습니다. 누군가 그의 이름을 부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민수야. 그것은 너무도 분명한 목소리였습니다. 민수는 깜짝 놀라서 뒤를 돌아보았으나 골목에는 여전히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심장이 두근거리기 시작한 민수는 조금 더 걸음을 재촉했습니다. 집까지 얼마 남지 않았으니 빨리 그곳을 벗어나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민수는 갑자기 발목에 싸늘한 손길이 닿는 것을 느꼈습니다. 깜짝 놀라서 발을 빼려 했지만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뒤로 돌아보니 아무도 없던 그 자리에서 시커먼 그림자가 그를 붙잡고 있었습니다. 그림자는 다리 위로 기어 올라가더니 민수의 발목을 더 강하게 움켜잡았습니다. 공포에 질린 민수는 비명을 지르며 온몸을 흔들었지만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살려줘. 제발 살려줘. 민수는 필사적으로 소리쳤습니다. 그 순간 어디선가 불현듯 한 여자의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 소리는 점점 크게 울려 퍼지더니 민수의 머릿속을 파고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림자가 귓가에 속삭였습니다.
너도 같이 가야지. 내가 외로워. 그 순간 민수는 더 이상 버틸 수 없었습니다. 눈앞이 아득해지며 그는 의식을 잃었습니다. 희미한 의식 속에서 그는 누군가의 손에 이끌리듯 어딘가로 끌려갔습니다. 그렇게 얼마가 지났을까? 민수는 갑자기 차가운 바닥에 힘없이 쓰러졌습니다. 다시 눈을 떴을 때 민수는 병원에 누워 있었습니다. 그의 가족과 친구들이 걱정스럽게 그를 바라보고 있었고 병실에는 다행히 따뜻한 햇살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나중에 민수는 사람들이 자신을 골목의 한 모퉁이에서 발견했다고 들었습니다. 그곳에는 이상하게도 오래전에 실종된 여자아이의 사진과 그녀가 입고 있었다는 옷가지가 놓여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 사건 이후로 민수는 그 길을 지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날 이후 민수는 자꾸만 꿈속에서 한 소녀를 마주하게 됩니다. 그녀는 언제나 눈물을 흘리며 그를 바라보는데 민수는 어디선가 그녀의 얼굴을 본 것만 같다고 느끼곤 합니다. 그렇게 민수는 매일 밤 잠에서 깨어 식은땀을 흘리며 그 소녀의 마지막 말을 떠올립니다. 외롭지 않게 제발. 그렇게 이야기는 끝이 나지만 민수는 아직도 어딘가에서 그 소녀를 만나게 될 것만 같은 예감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 골목은 여전히 사람들이 지나는 곳이지만 민수에게는 잊을 수 없는 장소로 남아 있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 어느 날 나는 평소처럼 인터넷 서핑을 하다가 우연히 한 커뮤니티 사이트에서 인기 있는 게시물을 발견하게 되었다. 제목은 나도 겪은 그 일이었다. 호기심에 이끌려 글을 클릭했고 그 안에는 여러 사람들이 겪었다고 주장하는 기이한 경험담들이 담겨 있었다. 나도 남들처럼 크게 신경 쓰지 않고 그냥 흥미로운 이야기겠지 싶어 읽기 시작했다. 첫 번째 이야기는 한 대학생이 기숙사에서 겪은 일이었다. 그는 밤늦게까지 과제를 하다가 잠이 들었고 한참을 자고 있는데 갑자기 몸이 무겁고 숨이 가빠지는 느낌에 깨어났다. 분명 방 안에는 아무도 없었는데 누군가 그의 몸을 짓누르고 있는 것처럼 느껴졌다. 눈앞에는 형체가 분명하지 않은 무언가가 서성이고 있었다고 했다. 그는 공포에 질려 몸을 움직일 수 없었지만 마음속으로 어떻게든 나를 내버려둬 라고 외쳤고 그 형체는 이내 사라졌다고 한다. 그는 그날 이후 기숙사 방을 바꾸고서야 그런 경험이 다시 일어나지 않았다고 했다. 다른 이야기는 보다 더 오싹했다. 어느 한 주부가 집에서 혼자 남은 밤 거실에서 이상한 소리를 들었다고 한다. 그녀는 가족들이 모두 외출 중인 걸 알고 있었기에 이상하다고 생각했지만 처음에는 바람소리겠거니 하고 지나쳤다. 그런데 소리는 시간이 갈수록 점점 더 가까워졌고 주방 쪽에서 그릇이 깨지는 소리가 들렸다. 겁에 질린 그녀는 조용히 침실 문을 잠그고 이불을 뒤집어 썼다. 몇 시간이 지나 아침이 되어서야 그 소리가 멈췄다고 한다. 다음날 아침 주방에 가보니 그릇과 컵들이 바닥에 어지럽혀져 있었다고 했다. 그녀는 그 일이 있은 후 집 근처 절에 가서 부적을 받아오고 나서야 그 일이 반복되지 않았다고 적었다. 이야기들이 계속해서 이어졌다. 어떤 이는 여행 중 묵었던 시골 민박집에서 한밤중에 누군가 창문을 두드려 밤새도록 잠을 설쳤고 아침에 나가보니 그곳이 오래전 방치된 폐가였다는 이야기였다. 또 다른 이는 오래된 다리 밑을 지나며 귀신을 봤다는 경험담도 있었다. 그 다리를 건너던 사람들은 하나같이 낯선 여인이 길끝에서 자신을 손짓하며 부르는 경험을 했다고 한다. 이처럼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그 게시물에 빽빽하게 적혀 있었다.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요소는 느낌이었다. 그들은 모두 어떤 설명할 수 없는 차가운 느낌, 섬뜩한 직감을 경험했다고 했다. 그와 같은 느낌을 받았던 사람들은 어디에 있든 무언가 알 수 없는 존재가 자신을 지켜보고 있다고 느꼈다고 한다. 지금까지도 그 게시물은 계속 업데이트되며 새로운 공포썰이 추가되고 있다. 그리고 나도 그 이후로는 그 커뮤니티를 들어가기가 꺼려진다. 때때로 밤에 방 안에 혼자 있을 때 예상치 못한 소리에 식은땀이 나기도 한다. 이 모든 이야기가 단순한 상상이었다면 좋겠지만 한 번이라도 비슷한 경험을 해본 사람이라면 결코 무시할 수 없는 공포다. 그 게시물은 오늘도 네티즌들 사이에서 회자되고 있으며 그 누구도 그 사건들이 사실인지 거짓인지 확신할 수 없다. 다만 우리는 그저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이야기들을 읽고 두려움에 떨 뿐이다. 네 번째 이야기. 한여름의 무더운 밤이었다. 더운 공기와 습기로 인해 창문을 열어두지 않고서는 도저히 잠을 이룰 수 없는 날씨였다. 나는 인터넷에서 우연히 한 커뮤니티 사이트에 접속하게 되었다. 그곳에서는 사람들이 각자 겪은 공포 경험담들을 나누고 있었다. 호기심에 몇 개의 글을 읽어 나가다 보니 잊을 수 없는 여름밤이라는 제목의 글이 흥미를 끌었다. 나는 결코 겁이 많은 편이 아니었기에 가벼운 마음으로 글을 읽기 시작했다. 글쓴이는 10년 전 한 작은 시골 마을에서 할머니와 함께 여름을 보내고 있었다고 했다. 그 마을은 워낙 인적이 드물고 고요한 곳이라 낮에는 아름답고 평화롭게 느껴질지 몰랐지만 밤이 되면 어딘가 모르게 음침한 기운이 감돌았다고 한다. 어느 날 밤 할머니는 바느질을 하시다가 갑자기 예감을 느꼈는지 이렇게 말씀하셨다. 오늘 밤은 창문을 꼭 닫고 자야 한다. 그 말에 글쓴이는 무심코 알겠다고 대답했지만 더운 날씨 때문에 창문을 닫는다는 것이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았다. 그날 밤 잠결에 이상한 느낌이 들어 눈을 떴을 때 창문 너머로 희미한 노랫소리가 들려왔다. 마치 아이들이 부르는 전래동요 같은 음률이었다.
글쓴이는 갑자기 등골이 오싹해졌지만 용기를 내어 창문을 닫기 위해 다가갔다. 그 순간 창문 밖으로 보름달이 무섭게 빛나고 있었고 그 아래 희미하게 어른거리던 윤곽이 어떤 것인지 알게 되었을 때 그의 심장은 멎는 듯이 뛰었다. 그것은 사람의 형상을 하고 있었지만 이목구비가 전혀 보이지 않아 마치 그림자 같았다. 그 형상은 아무 말 없이 글쓴이를 바라보고 있었다. 놀란 나머지 뒤로 물러난 글쓴이가 정신을 차리고 다시 창문 쪽을 바라보았을 때 그 형상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그러나 여전히 노랫소리는 계속 들렸다. 그는 두려움에 떨며 창문을 닫고 커튼을 친 후 이불 속에서 한참을 뒤척이다 잠이 들었다. 다음 날 아침 할머니에게 이야기했지만 할머니는 다 알고 있다는 듯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다. 그건 이곳의 오래된 손님이란다. 해치지는 않으니 너무 걱정하지 마. 그 후로도 여름밤마다 어김없이 들려오는 그 노랫소리에 익숙해질 무렵 마을을 떠날 때가 되었다. 그 경험은 글쓴이의 머릿속에 강렬히 남아 있었고 다음해 여름에 그 마을로 돌아갔을 때는 아무 소리도 아무 형상도 나타나지 않았다. 마치 그 모든 것이 일종의 환상이었던 것처럼. 그러나 그는 여전히 그 노랫소리를 뚜렷이 기억하고 있다고 말하며 글을 맺었다. 나는 글을 다 읽고 나서 왠지 모를 오싹함에 뒤를 돌아보았다. 창문 밖으로는 마침 달빛이 비춰지고 있었다. 덥기는 했지만 나는 그날 밤 처음으로 창문을 닫고 잠을 청했다. 물론 그 노랫소리를 머릿속에서 지우려고 애쓰면서 말이다.